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주식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들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지속적으로 사 모으는 종목들이 있죠. 매집하는 종목.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 모은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텐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며칠 동안 연속으로 사 모으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또 얼마나 올랐고 또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있는지,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사 모으는데도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적어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사 모으지 않는 종목들보다는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으로 사 모으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으로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 주가가 그 기간 동안, 최근에 한 2주 정도 동안에 주가가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을 찾아서 또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그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주로 사모은 종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연속으로 사모으고 있는 종목은 타이거 원유 선물, 24일 연속으로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4.8% 올랐고요. 한화 시스템이 14일 동안 사 모으고 있는데 최근 2주간 33% 올랐습니다. 또 킨덱스 베트남이 10일 연속 사 모으고 있고 5.69% 올랐고요. 두산 퓨얼셀과 남선 알미늄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녹십자까지 4종목이 9일 연속 사 모으고 있는데 각각 32%, 16%, 9%, 13% 올랐고요. 타이거 차이나, 또 HMM, 신한 레버리지,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까지가 4종목이 8일 연속으로 사 모으고 있는데 각각 0.2%, 8.24%, 9.36%, 7.49% 올랐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7일 연속, 또 KCC도 7일 연속, 포스코케미칼도 7일 연속 사 모으고 있는데 신풍제약은 20% 넘게 빠졌고요. KCC가 12%, 포스코케미칼이 8.5% 올랐고요. 한국토지신탁이 6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10일 동안에 12.82%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모으고 있는, 연속으로 사모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신풍제약이 20% 넘게 빠져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외국인이 사모은 종목들 보겠습니다. 효성 TNC를 10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지난 2주 10일 동안에 14.92% 올랐고요. 휠라홀딩스가 9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3.18%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8거래일 연속 사모으고 있는데 10.66% 올랐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과 S1이 6거래일 연속으로 사모으고 있고 각각 5.3%와 8.2% 올랐고요. 삼성 SDI와 LG화학 우선주를 5거래일 연속 사모으고 있는데 3%와 1.6%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SK바이오팜, 종근당, LG하우시스, KT, SK케미칼, 신풍제약까지가 4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각각 8.3%, 2.8%, 37%, 10%, 3.6% 올랐고 SK케미칼이 1.53% 빠졌고요. 신풍제약이 20.69% 빠졌습니다. 10거래일 동안에. 그리고 계룡건설이 3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모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SK케미칼과 신풍제약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최근 2주 동안에 오히려 좀 빠졌고요. 이 두 종목 한번, 아까 기관도 신풍제약이 있었으니까 한번 신풍제약이랑 SK케미칼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케미칼 차트를 보면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는 종목 4거래일 연속으로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 주가 보면 외국인이 사 모으기 시작한 날 저점을 딱 찍었죠. 그리고 60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외국인들이 사 모으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그 방향을 그 우상향으로 바꿔잡는 전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일선 지지를 딱 확인하고 60일선 부근까지 주가가 빠진 지점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오히려 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SK케미칼의 주가는 지금 단기 조정을 끝내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밀고 들어올 경우에 어제 금요일날 20일선 윗꼬리가 20일선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최소한 20일선 위까지 올라가고 만약에 뭐 수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 우상향하는 패턴이 이어질 경우에는 바로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이제 전 고점이죠. 지난번 고점 부근 45만 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하방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딱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4거래일 연속 매수가 주가의 어떤 상방으로 되돌리는 좀 핵심 포인트 같은 자리가 되지 않나 그런 힌트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풍제약은 지금 올해 1년치 일봉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그냥 뭐 6,000원대, 5,000원대, 6,00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3월 중순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그 개발 이슈 때문에 본격적으로 급등을 해서 9월 말에는 21만 4천원까지 올라갔었던 6,000원 하다가 21만 4천원 갔으니까 얼마 오른 겁니까? 300배 넘게 올랐죠. 300 몇십 배 올랐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왔죠. 그래서 10만원 밑에까지 9만원대까지 11월 중순에 9만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단기 급등하고 다시 급락이 나왔는데요. 신풍제약의 경우는 일단 차트를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지난 수요일부터 60일선이 꺾였습니다. 2020년 들어서 신풍제약의 60일선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된 것은 3거래일 전부터다. 유일하다. 처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3거래일, 그러니까 3개월이죠. 그 3개월, 지난 직전 3개월의 평균이 이제 하방으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랐던 것보다 다음 분기, 다음 3개월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지지를 받고 단기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그 60일선을 다시 상방으로 되돌리는 그 턴 어라운드 할 만한 모멘텀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동안에 단기 반등 정도를 노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 21선이 대신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1선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21선 지금 자리가요. 한번 눌러볼까요? 21선 자리가 15만 5,2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러니까 한 15만 5천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단기 반등이 일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60일선이 다시 상방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대세 상승 구간으로 다시 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면 코스닥의 기관 투자자들 가장 많이 산 종목 두 종목이 PI 첨단 소재와 테스나 종목이 10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10일 동안에 상승률이 PI 첨단 소재가 16% 정도 올랐고 테스나가 12.6% 올랐고요. 그리고 네페스가 9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6.7% 올랐고요. 도이치모터스가 8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11.4% 올랐고 아나페스가 7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11.7% 올랐습니다.
그리고 앱클론, 아모텍, 해마로 푸드서비스, ICD까지가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각각 32%, 8%, 16%, 9%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과 워닝 머티리얼즈, 아모그린텍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10.0%, 10.2%, 15.3% 올랐고요. RFHIC와 파크시스템스, A스토리가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각각 13.9%, 8.8%, 51.4% 올랐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뭐 다 잘 가고 있어서 특별히 뭐 보여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요. 파크 시스템스가 1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역시 8.8% 올랐고요. 아프리카 TV가 9%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3.1% 올랐습니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와 DSC 인베스트먼트가 8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19%와 18% 올랐고요. 셀리버리가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9.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과 녹십자 랩셀, 사이맥스까지가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11%, 17.5%, 24.5% 매수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일재지, 인탑스, 한컴 MDS, 서울옥션, 알테오젠, 메지온, FNS테크까지가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각각 9.4%, 16.3%, 7.4%, 11.8%, 1.8%, 2.1%, 29%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셀리버리가 5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9% 이상 지금 2주 동안에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셀리버리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5거래일이잖아요. 5거래일이면은 지난주 월요일부터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그 5일선과 10일선이 나란히 붙어서 지금 4, 5거래일 쭉 횡보하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셀리버리를 샀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121선에 딱 붙었습니다. 목요일날 아랫꼬리가 121선에 터치하고 상승.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아예 종가가 121선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121선을 뚫고 하락할 가능성과 121선을 딛고 지지선으로 딛고 올라갈 가능성 중에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121선을 지지선으로 딛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121선의 지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금 저는 21선 있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한 18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리버리도 외국인 수급을 좀 지켜보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그 매수에도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 하락하던 주가의 바닥꼭지를 잡고 상승할 때 동반 상승의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셀리버리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월요일에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그 셀리버리의 어떤 단기 반등에는 좀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60일선이 역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좀 꺾였다는 것. 그래서 이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셀리버리의 60일선이 다시 상방으로 전환이 될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동안에 짧게 반등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대체로 다 어마어마하게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연속 매수하는 이 패턴을 좀 자주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도 조금씩 분할해서 지금 121선에 닿았고 이틀 연속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121선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지지를 받고 튀어 오른다고 했을 때는 지금이 최저점이니까, 그러나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몰빵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고 일부 자금을 가지고 한번 살짝 사보는 거죠. 그래서 어 괜찮네, 지지가 확인되네 했을 때 다시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를 쫓아 올라가면서 상승을 누리는 뭐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 더 갈 종목들이 또 더 많이 있거든요. 이 수급이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동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 종목들도 잘 유심히 지켜보시고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